산부인과에 가면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난번에 설명해드린 자궁경부암 검사고, 그 다음에 하나는 오늘 설명해드릴 자궁 초음파 검사예요. 자궁 초음파 검사는 어쨌든 이 자궁하고 난소에 혹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검사예요. 산부인과 내진, 여성분들 다 별로 좋아하진 않으시는데요. 사실 요즘에 하는 내진은 그냥 뭐 어쨌든 질환을 보는 거, 질환에 뭐가 기구가 들어가는 거를 다 그냥 통틀어서 이제 내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전에는 내진,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의 내진은 그거는 아니고요. 양수 내진이라고 해서 한 손은 질 안에 들어가고 한 손은 배 위에 올려놔서 자궁이랑 난소를 이렇게 만지면서 촉진을 하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이 초음파가 없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자궁에 이제 혹이 있구나, 뭐 난소에 혹이 있구나, 뭐 유착이 있구나, 그런 거를 산부인과 의사들이 진단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산모들을 보면은 초음파가 없고, 그때는 이제 줄자를 들고 다니시면서 시골 위에서 배 맨 위 끝까지 재서, 아, 얘가 지금 몇 주 정도 됐고 아기가 되게 몇 킬로 정도, 몇 킬로 정도 되겠구나, 그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알던 시절이 있거든요. 되게 옛날 라떼는 얘기죠. 요즘에는 사실 초음파가 나오고 나니까 그렇게 좀 검사 받는 사람, 피검사자 입장에서는 좀 불쾌할 수 있는 양수 내지는 거의 안 하고는 있고요. 모든 거를 다 초음파로 검사를 하죠. 일단 뭐 산부인과 가면은 왜 무조건 초음파를 하려고 하는지, 나는 내 증상을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근데 산부인과에 오는 모든 그런 증상들이 초음파 검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배가 아파요. 그러면은 이제 자궁이랑 난소에 뭐가 이상이 있는지 보여야 되는 거고, 생리를 안 해요. 그러면은 자궁 내막 상태가 어떤지 봐야 되고,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 2줄이 나와서 병원에 확인하러 왔어요. 그러면 이제 임신한 거를 확인을 해야 되고, 선생님 계속해서 뭐 피가 나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단순히 이제 내가 자궁 경부암 검사만 받으러 왔습니다 하는 거 제외하고는 대부분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 뭐 엑스레이도 있고 뭐 CT도 있고 MRI도 있고 굳이 이렇게 질 안으로 초음파를 넣어서 그렇게 검사를 해야 되냐, 다른 방법은 없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일단 이제 그런 이제 방사선 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엑스레이는 뼈를 보기 위한 검사예요. 근데 자궁이랑 난소는 보시다시피 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봐도 뭐를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자궁 안에 루프가 있는데 루프가 어디 다른 데로 빠졌는 거, 그런 거를 볼 때, 뭐 그럴 때는 이제 엑스레이가 효용 가치가 있고, 정형외과에서 뭐 뼈 부러진 거 볼 때는 엑스레이가 되게 중요하지만, 정형외과 가면 무조건 엑스레이 찍잖아요. 근데 산부인과는 엑스레이를 찍어도 뭐가 나오는 게 없어요. CT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방사선 피폭량이 조금 있기 때문에 뭐 산모들한테 사용할 수는 없고, 뭐 MRI는 방사선 피폭은 안 되지만 비싸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엑스레이랑 CT랑 MRI를 병원에다 두려면 비싸요. 일단은 그 기계도 비싸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기사도 있어서 그 사람이 좀 촬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나가지 않게끔 하는 뭐 그런 시설도 돼야 되고, 뭐 그거 판독하는 판독 의사도 있어야 되고, 되게 많이 복잡해요. 아, 그러면 초음파 싸서 쓰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초음파가 산부인과에 있어서는 진단하는 데 있어서 되게 효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산모건 산모가 아니건 되게 이제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고, 방사선 피폭되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진단 결과는 되게 정확하게 얻을 수 있고. 초음파 검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부인과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는 한 1, 2분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그냥 금방 끝나고, 만약에나 이상 소견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오래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일반 부인과 초음파 검사가 뭐 10분 이상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임신 중에 이제 정밀 초음파를 볼 때, 아기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뭐 언청인지 아닌지, 입술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코뼈가 있는지 없는지, 뭐 손가락 5개, 뭐 발가락 5개 다 있는지, 뭐 심장 초음파는 어떤지, 이제 그렇게 정밀 초음파 보는 거는 보통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아기가 협조를 안 해주고 잘 안 보이는 위치에 있으면 조금 더 이제 한 바퀴 돌고 오고 또 보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거 제외하고는 초음파 검사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검사는 아니니까 좀 부담감 없이 할 수 있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산부인과에서 하는 초음파 검사의
기본 초음파 검사는 이제 질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게 기본 초음파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프로브가 들어가면 그게 자궁 경부 끝에 닿고 거기에서 바로 자궁과 난소를 보게 돼요. 제일 잘 보이는 위치에 있는 거고 검사 소요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 2분 정도 소요가 돼요. 만약에 내가 성관계가 없다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질 초음파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항문 초음파로 해서 보게 돼요. 바로 이제 질로 들어가는 입구랑 항문 들어가는 입구가 바로 붙어 있죠. 그러니까 뒤로 들어가면 거의 질 초음파랑 유사한 거의 동일한 그런 해상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항문 초음파를 보게 되는 거고요. 물론 항문으로 들어가는 게 좀 거북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것도 역시 한 1, 2분 정도 오래 걸리진 않아요. 항문 초음파 검사하기 전에 관장이 필요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관장은 필요하지 않고 그냥 금방 검사가 끝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질 초음파를 볼 때는 이제 초음파 보면서 아 여기가 자궁이고 여기에 혹이 있고 뭐 여기 난소고 난소가 이렇게 생겼고 뭐 오른쪽 왼쪽 난소고 다 정상이라고 이게 이제 검사 기구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조금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거든요. 오래 하지는 않지만 근데 항문으로 기구가 들어간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거북하니까 빨리 들어가서 그냥 검사 빨리 끝내고 사진 찍고 그러고 나서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사진만 보면서 설명해드리고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거북하긴 하지만 그렇게 뭐 못할 만한 검사는 아니고 이제 너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정도가 왔을 때는 검사하기에는 조금 이제 신체가 좀 미성숙해서 좀 힘들지만 한 키 160 이상? 그러면 저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이상에서는 그냥 성관계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항문 초음파를 하는 편이에요. 아니 선생님 왜 꼭 질 초음파를 해야 돼요? 왜 항문 초음파를 해야 돼요? 왜 배로 하면 안 돼요? 드라마 보면 다 배 위로 하던데 배 위로 하는 거는 드라마에서는 이제 산모들이죠. 애기 엄마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도 임신한 중반기 이후에 애기가 막 움직이고 막 그러는 걸 볼 때는 이제 복부 초음파로 할 수 있어요. 그때는 되게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애기 뭐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뭐 기형도 보고 하는 건 이제 복부 초음파로 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 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뱃살도 있고 지방도 있고 장도 있고 장가스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자궁이랑 난소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배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궁이랑 난소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질 초음파를 보는 거고요. 그래도 굳이 이제 배로 보려고 하는 경우, 그러니까 질 초음파 나오기 전에는 모든 여성들이 자궁이랑 뭐 난소 검사할 때 이제 배로 해서 봤었거든요. 그때는 방광을 채워요. 그래서 방광을 채우면 그 방광이 자궁 바로 앞에 방광이 있거든요. 방광을 채우면 방광이 이렇게 거기 물이 차면서 옆에 있는 그 장이 밀려나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약간 창문 효과? 그래서 방광 통해서 이제 자궁이랑 난소를 보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한 물을 최소 500ml 아니면 한 1리터 정도 먹고 정말 내가 이게 톡 건드리면 화장실에 가겠다 하는 그 정도까지 채워놓은 다음에 이제 초음파를 보고 초음파 본 다음에 이제 뛰쳐가시죠. 설명 듣기 전에 일단은 화장실 갔다 오시면 그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초음파의 종류에는 산부인과에서 하는 거는 이제 복부 초음파, 그 다음에 질식 초음파, 그 다음에 항문 초음파 그렇게 세 가지가 있고 좀 특수하게 이제 자궁 안쪽에 뭐가 뭐 폴립이라고 해서 이상한 조그만 게 보인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자궁 안에다가 생리식염수를 넣어서 좀 떨어뜨려서 보는 그런 특수한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크게는 어쨌든 질 초음파랑 복부 초음파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초음파 보기에 제일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초음파는 사실 언제든지 볼 수는 있어요. 뭐 생리 중이라고 피가 난다고 못 보고 그럴 거는 아닌데 생리 중에 보면 이게 피가 이렇게 흘러가고 그래서 이렇게 안정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자궁 내막에 뭐가 안 좋은 게 있으면 그걸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너무 두꺼우니까 생리 끝나고 나서 봅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난소에 이제 혹이 보면 생리 직전에 많이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혹인지 아니면 생리 끝나고 나서 없어질 혹인지 또 생리 끝나고 나서 봅시다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리 끝나고 나서 며칠 정도 있다가 다 깨끗해졌을 때 그때 초음파 검사도 하고 자궁경부암 검사도 하는 게 그냥 원스톱으로 그러니까 산부인과 여러 번 오시는 거 싫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번 보시면 제일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뭐 내진이다, 질 안으로 뭐가 들어간다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그리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 겁내지 말아주세요.